대한민국 사회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봅니다.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최신 뇌과학 뉴스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최신 뇌과학 뉴스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뉴스는요. 프랑스 보르도 대학과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잠이 잘 안 올 때 수면제나 진정제를 종종 먹곤 하잖아요. 근데 이 수면제나 진정제를 많이 먹게 되면은 오히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어떤 원인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된 건가요? 예. 이게 이제 벤조디아제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경안정제라 그러면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자주 먹으면, 이제 특히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을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약이 든 약을 자주 먹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51%나 더 높다. 또 그리고 이 복용 기간이 길수록 더 높아진다. 그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석 달 이상은, 보통 의사들이 처방할 때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석 달 이상은 정말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이 학자들의 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습관적으로 수면제나 진정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끊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주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최신 뇌과학 뉴스 또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데이비드 앤더슨과 연구팀이 쥐실험을 통해서 한 연구 결과인데요. 사실 우리의 뇌 속에 편도체가 인간의 원시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곳이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편도체 속에 있는 뉴런이 인간이 사교적일 수도 있고 비사교적일 수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분야를 결정한다는 건데, 사실 쥐로 그걸 발견했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요. 이 편도체라면은 우리가 이제 변연계 예,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건 아주 원시 감정을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편도체라 그러면은 편도체 과열, 편도체가 열이 난다. 그럼 아주 동물이 성을 내고 공격적으로 됩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 학자들이 이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은 편도체에도 오히려 사교적인 뉴런이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더라. 그래서 이 비사교적인 뉴런이 활성될 때, 사교적인 뉴런이 활성될 때는 이 동물의 반응이 물론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사람들은 또 이 케이지에다가 외부의 쥐를 갖다 넣었어요. 그 외부의 쥐를 갖다 놓고 또 사교적인 뉴런을 활성화시켰더니 또 굉장히 사교적으로 되고, 또 비사교적인 뉴런은 뭐 그 외부에 온 쥐에 대해서는 그들 도와주지 않고 혼자 지내더라. 그러니까 이게 편도체, 그러면 우리 인상은 항상 공격적이고 아주 원시적인 감정을 폭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아주 사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위도 있다는 게 아마 이 학자들이 그 발견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최신 뇌과학 뉴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지 알아봐야겠죠.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의 주제를 알아봅니다. 음악을 들으면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죠. 마음이 평온해지고 활력이 생기기도 하며 감상해졌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상된 뇌의 일부를 치유해주기도 하는데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악. 사람들에게 음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음악 활동을 통해 건강한 정서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음악이 뇌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뇌를 움직이는 예술, 음악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뇌를 움직이는 예술, 음악입니다. 음악과 뇌가 관련이 있나요? 아주 뭐 밀접한 정말 관련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곧 뇌니까 그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고, 따라서 음악은
뇌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음악과 뇌는 뭐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음악으로 인해서 뇌를 좀 더 긍정적이고 또 밝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의 음악을 활용을 해야 되겠느냐, 또 그렇게 될 때 우리 뇌 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뇌와 음악 속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전문가분을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전문가가 나오시나요? 오늘은 정말 아주 매력적인 분입니다. 우리 정현주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음악과 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악 치료학과라는 것도 좀 놀랐고요. 이런 학과가 있다 하면은 음악이 정말 인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음악 치료가 서구에서는 사실 학문화된 지 거의 뭐 한 100년 정도 됐는데 네. 우리나라는 조금 이게 신학문으로서 이제 근래에 와서 자리가 잡혀가고 있고요. 아마 음악의 힘은 뭐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를 조금 더 어떤 과학적인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좀 체계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론과 임상과 연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균형을 잡혀서 이루어진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뭐 100년 전부터 연구가 된다고 하니까 되었다고 하니까요. 음악이 정말 우리 인간의 뇌와 어떤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가 봐요. 그건 뭐 절대 저기죠. 우리 뇌라는 음악은 그냥 우리가 단순한 음악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이 음악을 조율한다 그럴까요? 네네네. 담당하는 뇌 부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 청각이면 청각은 한쪽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음악은 음색도 있고 리듬도 있고 박자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다 이 뇌가 담당하는 부위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의 음악이 우리가 들어서 아 저게 참 좋은 음악이다, 뭐 나쁜 음악이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음악이 되려 그러면은 이런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기능들이 한테 모아져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라는 것은 때로는 사람을 슬프게도 하고 또 사람을 침울하게 되는 사람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여럿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음악을 하면은 또 아주 힘이 나죠. 예, 군대에 가면 이 함께 행군을 하면서 꼭 군가를 부르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아주 사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음악은 정말 우리 뇌하고는 아주 밀접한 이런 관련이 있고 인간의 정서적인 삶에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음악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음악 들으면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가도 노동가라고 하잖아요. 힘이 나고 또 내가 슬플 때는 음악이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더 마음에 안정이 오고 이러거든요. 음악이 진짜 감정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쇼펜하우어라는 양반이 아주 그 염세적인 양반인데 양반이 음악에 대해서 좀 어렵게 정의를 했습니다. 음악은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지만 말로 잘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깊은 곳에 어떤 감정을 끌어내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음악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내면 깊이 숨어있는 정서를 읽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니체는 음악은 근육으로 듣는다. 좀 엉뚱한 이야기 같은데 근육이요? 아마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우리가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마 음악은 근육으로 듣는다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합쳐져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일정한 곡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감정은요 그 음악에 맞춰서 적절하게 톤이 바뀌어집니다. 예, 낮은 놈도 있고 또 높은 놈도 있고 아주 흥분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말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항상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 음악이 싫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음악이 싫다는 사람은 이 자기 뇌파하고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음악은 그 사람에게 잘 맞아서 그 사람도 어떨 때는 또 이런 음악이 좋아하다가 재즈를 좋아하다가 또 다음 사람 또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렇게 거기에 잘 맞춰서 우리가 음악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아마 음악 치료에도 그런 맞습니다. 요소가 아마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좀 듣고 자라는 게 정서 함양에 더 도움이 되고 또 아이들의 어떤 뇌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들어요. 그 어릴 적에 그 들었던 음악은요, 이게 청각기관과 우리 뇌신경 체계 사이는 아주 예민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에 한번 들었던 것은 정말 그때 그 감정이나 톤이나 그 가수의 심지어 그 표정까지도 이게 안 잊어버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되고 또 그때 일을 뭐 상상만 하더라도 옛 노래를 자기가 기억을 하고 상상만 하더라도 그때 즐거웠던 기억이 뇌에 다 살아난다. 또 더더구나 뭐 코로 흥얼거리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요. 저는 뭐 이 리듬 박자가 맞아서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혼자 흥얼거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주 옛날에 까마득한 옛날에 좀 불렀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동요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예, 초등학교 때 동요를. 요즘 이제 뭐 동요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동요는 그 참 아름다운 동요가 많은데 네. 다 바뀌었더라고요. 예. 자, 인간에게 있어서 음악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삶에 음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음악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영상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음악은 무엇인가요? 때로는 기쁨을 주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고마운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분 내고 싶을 때 신나는 음악 많이 들어요. 기분 좋아요. 이렇게 춤도 추고. 기분이 좀 울적하거나 할 때 많이 듣는